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때로는 이 선택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 어떤 특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지 아니면 그냥 현실 상황에 맞춰 정착할지 결정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일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과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구하기 위해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곰스크로 가는 기차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나라고 불리는 남자 주인공은 결혼하자마자 자신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곰스크라는 곳을 향해 아내와 기차를 탑니다. 하지만 우연히 내리게 된 간이역 마을에 정착하게 되면서 떠나지 않으려는 아내 때문에 결국 곰스크로 가는 삶을 포기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우리의 선택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결국 곰스크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나의 아내는 간이역 마을의 삶을 선택했을까? 저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 소설 속 인물들과 소품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과 소품들은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범주에는 아내와 아이, 안락의자, 호텔 주인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인생의 안락함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이상의 범주에는 나 자신, 기차, 기차표, 그리고 아버지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이상향, 즉 꿈을 향한 기회와 그 기회를 얻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상징합니다. 이런 분류를 통해 곰스크로 가는 기차는 주인공 나와 주변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선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냈고 저에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의 두 등장인물 나와 아내는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주인공의 두 가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전임 선생님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그 모든 순간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선택한 것이지요. 표면상으로 주인공 나는 곰스크로 떠나지 않는 아내와 갈등을 빚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떠나고 싶은 나라는 이름의 마음과 안주하고 싶은 아내라는 이름의 마음이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탄생이나 아내의 행복 등이 주인공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나는 완전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라는 이름의 마음을 선택한 겁니다. 나는 충분한 돈을 모아 곰스크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의 진정한 목표는 곰스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곰스크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변경된 겁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곰스크를 유토피아의 전형이 아니라 불확실한 이상향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나에게 한 말을 기억해 봅시다. 곰스크라는 도시에 대해서 들은 말이 또 있나요? 그곳은 당신이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들은 그 곰스크와 다른 도시일지도 모르잖아요. 아내는 불확실한 이상향만을 꿈꾸는 주인공 나가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가 기차를 놓치게 하기도 하고 그가 기차표를 산 것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그저 멍상가였던 남편이 꼴보기 싫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꿈이 좌절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어릴 적부터 곰스크에 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던 남편에게 곰스크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만큼 아내는 이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이 얼마나 남편에게 잔인한 일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곰스크가 그냥 곰스크라는 이상향으로 남아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과 이상향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 그리고 나를 잘 알고 대처하려는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가정을 선택하는 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주하는 선택과 희망,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큰 울림을 주었던 전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곧 그의 운명이고 운명은 곧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랍니다. 당신은 곰스크로 가는 걸 포기했고 여기 이 작은 마을에 둘러앉아 부인과 아이와 정원이 딸린 조그만 집을 얻었어요. 그것이 당신이 원한 것이지요. 당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기차가 이곳에서 정차했던 바로 그때 당신은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차를 놓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모든 순간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선택한 것이죠. 나도 오랫동안 그렇게 반항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죠. 내가 원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만족하게 되었어요.